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의보가 떨어진 것 같죠? 바로 깡통전세주의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깡통전세라는 것은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보다 더 높은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예를 든다면요. 경기도 평택시의 땡땡땡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요. 이게 소형 평수인데요. 요거 보면 이제 매매 금액이 5,750만원, 5,750만원, 또 4,700만원, 때로는 8,000만원이라는 거죠. 즉, 요러한 아파트, 소형 아파트의 매매 금액은 4,700에서 5,700 내지는 비싼 거는 8,000만원인데요. 똑같은 요 아파트예요. 요 소형 평수. 전세 금액을 본다면, 적게는 5천만원, 많게는 8천만원, 6천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즉, 전세는 6천 내지 8천의 전세가 들어가는데, 매매 금액은요, 5천만원대, 6천에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아파트를 사고 파는 매매 금액보다 오히려 전세 금액이 더 높은 경우, 이런 경우 우리는 흔히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혹시라도 집주인이 경매를 당하면요, 세입자분들은 내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세입자들은 이런 전세집에 전세를 들어갈까요? 그래요. 그러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본다면 전세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맞아요. 나는 지금 당장 한 달 안으로 전세집을 구하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막상 내가 전세집을 구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마땅한 집이 없다는 거예요. 금매로 판다는 집은 있고, 또한 월세로 내놓는 집은 있지만은, 막상 내가 전세집을 구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전세집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면 어차피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인데, 또한 어차피 전세 보증보험 증권을 끊는 건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나 정부기관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그동안 전세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물가만 오른 것이 아니라 전세금 또한 그동안 급등을 하였죠. 따라서 매매 금액은 지난 과거의 금액이고, 현재 전세금은 현재 가격이므로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무엇보다 혹시나 문제 생기겠어? 그래요. 이처럼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설마 하면서 그냥 그 집에 전세에 들어가고 마는 거죠.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겠어?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집이 만약 경매를 당하면 결국 전세금을 떼고 만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화면은요, 허그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금액인데요. 2018년도에는 792억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3,441억. 그래요. 이제 100억대 단위에서 이제는 1,000억대 단위, 금액도 2018년도는 792억에서 2019년도에는 3,442억, 그리고 2020년에는 4,682억, 그리고 2021년에는 5,790억이나, 이처럼 전세금 사고가 이렇게 터졌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792억에서 2021년 5,790억. 아이고, 어때요, 여러분? 정말, 아이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세 관련해서 사고가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이 2,018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나 더 급증하였다는 거죠. 그만큼 요즘 들어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가 더 터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죠. 그런데요, 작년까지는 이러한 깡통 전세에 대한 주의는 있었지만 그 위험성이 크게 부과되진 않았어요. 그러한 이유로 본다면
뭐 전세금이 높다 하더라도 결국 집값이 올라가 준다면 깡통 전세의 위험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하니 작년까지는 다행히 이처럼 집값이 상승해져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요, 올해 들어서는 집값 상승률이 올라가기는커녕 이제 뭐 집값 상승률이 하락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전세 금액은 높은데 집값은 떨어지니 이제 깡통 전세 위험성이 더 크게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허그의 전세금 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벌써 30%나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올 하반기 더 증가가 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전세 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더 터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방 중심으로 해서 역전세 깡통 아파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깡통 전세의 특징으로 본다면 수도권, 광역시보다는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그래요. 뭐 인구로 따진다면 뭐 30만 명 이하 되는 이러한 지방 중소도시의 깡통 전세 위험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이러한 이유야 뭐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전세와 매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깡통 전세에 대한 위험이 좀 축소가 되는데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는 소규모 단지, 그래요. 뭐 이 또한 뭐 당연한 이치가 되겠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이 높죠. 높지만은 뭐 나홀로동 아파트다, 또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소규모 단지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이 낮지 않습니까? 매매 금액이 낮고 전세는 높고 하다 보니까 깡통 전세 위험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를 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뭐 요것 또한 뭐 똑같은 이치가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본다면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맞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깡통 전세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깡통 전세 주의보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지방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깡통 전세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깡통 전세는요, 지역과 가격과 사람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가 이처럼 급등을 하니 나는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집 마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전세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깡통 전세에 벼락맞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러한 웃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이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첫 번째로 본다면 주변에 있는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 반드시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전세 금액이 너무 높다 싶을 경우에는 그냥 다른 집을 구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그냥 월세가 적은 지역이라도 들어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 아니,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 금액, 아무리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불안함을 안고 전세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등기부 등본상 융자가 없는 집, 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등기부 등본은 여러분 반드시 발급을 받고 빚이 있는지 없는지,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 맞아요. 뭐 우리가 집을 구하다 보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안 된다, 이런 집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집은 되도록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지금 뭐 깡통 전세가 불안한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는 집, 그거는 뭐 그만큼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집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뭐 이렇게 전세 금액이 딴 데에 비해서 좀 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이러한 세 가지는 꼭 지켜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을 했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입주까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